일본이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国家、国民を守り抜くとの総理大臣としての使命を断固として果たしていく。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 돈 약 95조 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2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今ちょっと世界情勢が不安定なので、やはり自分の国は自分で守るということで防衛力強化には賛成します。 문제는 재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なぜこの年末の税制大綱にそういった内容のものを何が何でも入れ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私はやはり疑問符をつけざるを得ないという。 무역 적자,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언제부터 세금을 더 거둘지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이 어제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의 적 누굴까요? 당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의 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북한에 대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격 능력을 둘러싼 한일 간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백악관과 국무부가 새벽 시간에 그리고 동시에 성명을 내며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round the world. 반면 잠재적인 일본의 반격 대상으로 꼽히는 중국은 즉각 무력 시위에 나서며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등 6척의 대규모 항모 전단이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 사이를 지나며 훈련에 나선 겁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놓고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군사 강국화가 동북아 정세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이 개정한 안보 전략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겁니다.
정치권은 너나 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강조하는 지점에 있어선 여와 야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 전략에는 일본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 해결 방침으로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겁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의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여당은 특히 일본의 억지 주장이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일본의 비논리적 발상을 빌리면 대마도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생떼쓰기 주장은 한일 관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일본이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도발을 초래한 배경에는 윤 정부의 친일 외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데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본의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문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일본의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